그러면 그 생명체가 있어. 그러면 생명체한테 외부에서 자, 자극이 가해진다는 거야. 자,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져. 그러면 이 생명체는 그 자극을 받겠지. 자, 이것을 이제 자극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그래. 감각기관.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온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으면, 자, 이 감각기관은 어디로 이제 전달이 되냐면은 우리 그 사람의, 자, 그 중추신경이라고 그래. 자, 중추신경. 그래서 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라는 곳에, 자, 이 자극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자극이 전달되면 이 중추신경에서는 어떤 자극이 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거야. 자,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공이 날아오고 있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공이 날아오는 이것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보는겠지. 그럼 눈으로 공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어라는 그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럼 대뇌에서는, 우리 뇌에서는, 자, 이것을 판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맞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겠구나. 자, 그럼 판단해야겠지. 어떻게 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은 그것을 가지고서, 자, 어떻게 돼? 명령을 내리는 거야. 어디에다가? 운동기관에다가. 그래서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리면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인 거야. 알지?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자극과 반응에서 먼저 첫 번째 요 놈이 나와. 알지? 그러면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있겠지. 그럼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다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뭐가 있을까? 시각. 그럼 시각은 우리 눈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시각이라는 자극을 눈이라는 감각기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소리, 목소리. 자, 이 소리라는 거, 자, 어떻게 돼? 우리 귀라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합니다. 공이 날아왔는데 맞았어. 아프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요거 만져서, 매끈하네, 거치네. 이런 어떤, 자, 이런 어떤 그 촉감이라든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힘은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나를 누르네? 아프네? 그래서 누르는 어떤 압박이라는 압박감, 그리고 통증, 자,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지. 냄새, 그쵸? 후각, 맛, 미각, 이런 것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차갑네, 냉각, 따뜻하네, 온각.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피부 감각이라고 해. 그래서 피부 감각이란 자극은 어디로? 우리 사람의 피부로.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피부 감각에서 잠깐 후각하고 미각은 빼죠. 온각, 냉각, 촉각. 그래서 압박이 압각이지. 자, 통증이 이제 통각.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 피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냄새, 맛. 잘 들어. 이거는 이제 화학물질이야. 자, 냄새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냄새를 맡을 때, 그래, 어떤 국이 있어. 자, 이 국이 어떤 냄새 나는지 코 속에 국물을 집어넣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자,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자, 물질이 우리 코로 오게 되면 이제 후각이라는 감각이 될 거예요. 자극이 될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코. 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러면 그것이 이제 미각이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 혀. 자, 이런 식으로. 자, 자극의 종류. 자, 시각. 자, 소리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청각이 되겠지. 그 다음에 온각, 냉각, 압각, 통각, 촉각 같은 피부 감각이 있고, 자, 냄새와 같은 후각, 맛과 같은 미각. 자, 이러한 자극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다 틀려요. 그렇지? 다 틀려. 그래서 틀리는데 그 각각의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을 감각기관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았으면은, 자, 뇌나 척수 쪽으로 어떻게 돼요? 보내줘야 되겠지? 그치? 그때 보낼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보내준다. 그럼 뇌에서는, 자, 이걸 이제 판단했잖아. 공이 날라오네? 그럼 어떻게 돼? 맞으면 아프니까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운동기관, 근육, 그래서 여기 운동기관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근육이야, 근육. 그래서 근육에다가 명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이라든가 머리 쪽에 또는 어깨, 몸, 그래서 이렇게 피해라, 돌려라, 숙여라.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내릴 때, 자, 이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내릴 때, 뭘 통해서 하냐면, 운동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자, 명령을 내린다.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감각기관이고, 운동기관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생원에서 배울 거야.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중3 과정에서는 이제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요게 대해서 먼저 배워. 그 다음에 이제 요거지.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았어요. 외부 자극을 받았어. 그럼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 뇌로 또는 척수로 간 다음에 운동신경, 운동기관까지 전달하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극을 전달하는 경로가 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신경계라고 부른다. 신경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신경계야. 그래서 신경계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뉴런,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세포, 감각뉴런, 그치? 그 다음에 중추신경, 우리가 어떤 자극을 판단하는 뉴런, 연합뉴런. 자, 운동신경의 기본 단위체가 되는 신경, 운동뉴런.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자, 고등학교에서 이 단어를 써.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감각 뉴런, 막 운동 뉴런, 막 이건 쓰지 않아. 고등학교에서는 구심성, 원심성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경 전달하면서, 자, 이 신경계에서 자극이 전달되면서, 자,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운동할 때, 자, 이런 거지. 내가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손을 대서 통증, 그치? 피부광에서 통증이, 이제 통각이 올 거 아니야? 그럼 통각이 감각신경을, 우리 피부를 통해서 감각신경을 해서 뇌로 간 다음에, 야, 이거 손 빼! 안 그러면 화상 입어! 그래서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손으로, 그치? 손이라는 운동기관에다가, 그치? 명령을 내렸어. 빼! 그럼 이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니? 그렇잖아? 그러면 이미 이 명령에서 손을 빼는 과정에서 이미 손은 화상을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빠르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뇌로 가지 않고 감각기관에서, 자, 바로 운동기관으로, 즉 감각신경에서 운동신경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무조건 반사. 반사. 공이 날라오네? 저거 맞아, 아프겠다. 피하겠구나. 피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뇌의 판단이 들어갔지.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뇌의 판단, 중추신경의 판단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뇌의 판단,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반사.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감각해 있다면, 이제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간단해. 생명활동하는 데 있어서 생명체의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생명활동을 하면서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활동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에너지를 얻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활동, 자, 주는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되겠지만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생명활동하고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있잖아. 갑자기 체온이, 날이 더워서 체온이 확 올라가.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 체온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려줘야 된다. 자,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뭘까? 물. 약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70% 물이에요.
그럼 물을 뺀 건더기에선 제일 많은 게 뭘까? 건더기에서 제일 많은 고체 상태 물질에서 제일 많은 거. 고체 상태 물질, 원소 말고. 고체 상태 물질, 물 빼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있잖아. 단백질. 단백질이야, 단백질. 알겠지? 자,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알죠?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니? 그 사이에 이제 핵산이라는 것도 있어. DNA, RNA도 있긴 한데. 자, 그건 이제 고1 때 배울 거고. 자, 일단 단백질이잖아. 그러면, 가장 쉬운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단백질. 계란이 단백질이다. 맞지? 그렇잖아? 그러면 계란을 후라이팬에다가 계란 후라이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열에 의해서 계란이 어떻게 돼? 변형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 아니면 이제 그래. 너희 그 아침에 막 고대 하잖아. 그치? 그래서 머리 막 쭉쭉 피던가 돌돌도 말던가 할 거야, 고데. 그 고데기 통해서 머리의 모양을 바꾼단 말이지. 우리 머리카락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나. 알지? 근데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물 빼고 나 제일 많이 단백질이야. 그럼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돼? 변형이 일어날 거야. 그럼 변형이 일어나면 생명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주지?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파가지고 막 독감이나 열감기 왔어. 체온 재더니 막 40도, 39도, 40도 돼.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돼? 너희 그냥 들쳐오고 병원 가는 거야 무조건. 왜? 이게 체온이 40도 넘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거의 많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자라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춰줘야 돼. 왜? 체온이 높아지면 위험하거든. 그럼 체온이 낮아지면 또 어떻게 될까? 체온이 낮아져도 이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딱 풀어져서 깨지는 형태가 체온이 올라가는 거고, 체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면 단백질이 쪼그라들어. 이렇게 오므라들어. 그래서 이 오므라드니까 체온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또 단백질의 변형이 생기겠지. 그럼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상태 유지가 됐다가 심한 경우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 겨울철에. 동사한다고 하잖아. 그게 뭐야? 우리가 보통 저체온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도 위험하고 체온이 낮아도 위험해. 그럼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 외에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성이라고 얘기한다. 항상성.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에 관여한 것이 항상성이고, 이 항상성에 관여하는 것이 호르몬이라는 물질. 많이 들어봤지? 호르몬. 그리고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자율신경. 그래서 말초신경에서 자율신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감, 부교감, 이런 것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세 번째 배울 것이 바로 항상성, 호르몬과 신경, 자율신경에 대해서 배울 거다. 항상성 조절. 자, 이것이 4단원에 나오는 자극과 반응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는 이 단원에서 어떤 식으로 내용을 배울 거냐, 그 순서를 알고 있으면 각각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조금 쉽겠지. 알겠지?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 다 됐습니까? 지우려고. 지워도 돼? 오케이. 자, 먼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 이제 감각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시각을 봅시다. 시각. 눈. 자, 시각이야, 시각. 자,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요 시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시각은 눈에서, 여기 동글팽이처럼 빛. 정확하게 무슨 빛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그 태양빛 중에서 볼 수 있는 빛. 볼 수 있다. 가능하다. 뭐가? 그렇지. 시각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의 빛. 가시광선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요, 그 물체와 충돌하면서 나오는 가시광선의 빛을 우리 눈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든가
색이라든가 거리. 자, 이거는 이제 원근이 되겠죠. 원근. 그래서 가깝고 멀고. 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느끼는 감각을 시각. 그래서 시각의 자극원은 뭐다? 시각의 자극원. 가시광선의 빛.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각의 자극원이라고 그래. 자, 시각을 일으키는 원인, 자극원은 뭐다? 가시광선이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시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눈.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람의 눈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미안하지만 웬만한 거 다 외워야 돼. 자, 이게 생명 파트가 어려운 게 이게 용어들이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자, 여기에서는 우리 몸에 대한 거니까 웬만한 것도 이제 많이 익숙한 용어들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손모치, 그치? 막 공막 처음 들어보지 않나?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고 유전 들어가면 또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또 되게 많아. 그래서 생명 파트 할 때, 요 파트 할 때 4, 5단어는 확실하게 암기를 그때그때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 그리고 기본적인 요 용어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눈알이죠. 눈알, 우리 눈깔이라고 하지. 자, 이 눈의 전체 크기는요, 보통 우리 어느 정도 크냐. 우리가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잖아?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아저씨란 영화 봤냐? 원빈 나오는 거. 그 유명한 아저씨를 거기서 나쁜 놈들이 막 그 눈을 있잖아 막 뽑잖아. 그 누나 그래서 뭐 여기 병에다가 막 담아가지고서 막 원빈한테 여기 이제 그 여자의 눈에 하고 막 던져서 원빈 뿔 막 돌아가지고서 다 죽이잖아. 그런데 이 눈알의 크기는 여기가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야. 우리 눈으로 실제로 외부에서 보이는 건 요만큼이고 진짜 이만큼.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골프공 정도. 골프공, 그러니까 탁구공보다 약간 큰 그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자, 일단 이 눈 안에 요 내부를 채우는 것이 있어. 내부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여기를 유리체라고 한다. 유리체. 그래서 이 유리체는 눈의 내부를 채우고 있고, 그래서 이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체는 자,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 그리고 뭐다? 투명하다. 자, 투명한 형태를 있어. 그래서 자, 이 유리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눈의 맨 마지막 바깥쪽 이제 이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막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막을 뭐라 하냐면은 공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눈깔이 있잖아. 공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공을 이루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막이라고 그래. 그래서 눈의 가장 바깥쪽이야. 자, 바깥쪽에 막이고, 그래서 얘는 유리체를 보호하면서 눈의 모양, 형태를 유지하는 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막인데, 자, 이 공막이 쭉 가다가 앞쪽에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면서 쭉 변형이 되면서 여기. 자, 요 부위. 자, 여기가 뭐냐면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빛을 인지해가지고 시각이 형성이 되거든. 그 빛이 들어오는 요 부분이 이제 빛이 들어오는 요 부분으로 변형이 되면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각막이라고 얘기한다. 자, 각막. 그래서 우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눈 있지. 이 눈을 둘러싸고 있는 앞에 아주 투명한 막이 뭐야? 각막이야. 그래서 이 각막이 원래 매끈하거든. 근데 매끈한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니? 외부에 막 이제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막 접촉이 되면서 긁히면서 울퉁불퉁 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빛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 여기 빛이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 이제 쭉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굴절이 돼야 되는데 얘네 거치니까 들어와서 약간 어떻게 돼? 꺾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상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막 특히 난시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난시가 상이 정확하게 맺혀 있어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이 상이 막 흐려 겹쳐서 막 보여. 우리 이걸 난시라고 그래.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난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또는 어떤 뭐 극한적인 환경에서 이 각막이 이제 변형이 생겨버리는 거야. 울퉁불퉁. 그럼 이제 우리는 라식, 라섹 이렇게 하지. 그게 뭐야? 각막을 매끈하게 자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라식, 라섹이 바로 요 각막을 자르는 거야. 매끈하게. 매끈하게.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그래서 앞에 이제 각막이 있고요. 자, 요 안에 보면 요렇게 이제 둥근 형태, 원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볼록하게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볼록하게 되어 있어. 그럼 여기를 우리는 뭐냐면은 수정체로 불러요, 이걸. 수정체.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렌즈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각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 그럼 빛이 들어오면 이 수정체, 볼록 렌즈니까 어떻게 돼? 이 빛이 여기에서 어떻게 돼? 굴절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이 되면서 상이 이렇게 맺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얘는 자, 수정체고 무슨 렌즈? 볼록한 볼록 렌즈다. 근데 일반적인 렌즈와 다르게 우리 수정체는 어떻게 돼요? 탄력이 있어. 유동성이 있어.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수정체는 바로 뭐냐면은 원근 조절을 한다. 자, 수정체는 원근 조절을 담당한다. 그래서 빛을 굴절시켜서 자, 원근 조절하고 망막에 상을 맺히기로 해. 그래서 가까운 곳에 보려면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는 어떻게 변할 거고 먼 곳을 바라볼 때는 수정체가 어떻게 변할 건지.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근 조절하면서 상을 맺히게 하는 것이 자, 수정체야. 그럼 이제 수정체 앞에 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자, 근육이 있어.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홍채라고 합니다. 홍채. 자, 여러분들 이 홍채가 진짜 중요해. 홍채하고 우리 이제 수정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홍채는 자, 우리 그 보면 눈 딱 봤을 때 검은색이네? 검은색이네? 난 갈색이거든? 근데 파란색이야? 그럼 우리가 검은색이다, 갈색이다, 파란색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홍채 색깔이야. 그래서 이 홍채의 색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눈의 색이 됩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여기거든. 여기를 보는 거거든. 밖에서 보이는 게. 그랬을 때 이 홍채의 색이 바로 눈의 색깔이 되는 거야. 눈의 색깔. 그래서 자, 푸른색의 눈이다. 그럼 홍채가 푸른색이구나. 갈색의 눈이다. 그럼 홍채가 갈색을 띠고 있는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여기 홍채가 있으면은 이 홍채와 홍채 사이에 어떻게 돼? 이 공간 있지. 그쵸? 그럼 이 공간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공간으로 빛이 들어와. 그럼 우리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공이라고 얘기한다. 동공. 그래서 홍채는 눈의 색을 결정하는 거고, 자, 얘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동공이다. 동공과 홍채다. 그래서 홍채, 동공은 이 공간이기 때문에 동공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빛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동공, 이 구멍이 커져 버려요. 그럼 그 커지게 하는 것이 바로 홍채가 조절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영화 있잖아. 영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밖에 나왔어. 그럼 환해지잖아. 눈이 부시지. 그 한꺼번에 많은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되겠지. 그럼 동공이 작아져. 그럼 홍채가 또 어떻게 돼? 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홍채 조절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되고 빛의 양이 조절이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어요. 자, 수정체는 볼록 렌즈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꺾여요. 빛이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빛이 꺾여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각이 형성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요 앞쪽은 있잖아. 우리가 눈에서 앞쪽은 자, 시각이 형성되기보다는 그 시각이 들어오는 과정이야. 시각이 빛이 들어갈 때 그 빛의 양이라든가 어떤 우리 물체 원근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것이 우리 눈앞에. 그래서
홍채, 수정채 막 이렇게 되고 자 뒤쪽은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이야.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 그러면 이제 시각이 형성될 때 여기 형성되는데 자 이 수정채 옆에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자 붙어 있어. 이거를 우리가 선모체 또는 선모체 근이라고 그래. 선모체 근. 알지?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빛 할 때 1학년 때 배웠는데? 알았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록 렌즈가 있어. 그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렌즈를 통해서 굴절이 되지. 그래서 굴절이 되면서 자, 이렇게 굴절이 된다. 그럼 요게 이제 상이 맺혀. 그래서 요게 겹쳐지기 때문에 자, 요런 식이 돼버리면 뒤에 여기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맺혀버려요.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이 맺히는 거는 뒤집어서 맺혀진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됐어. 근데 뭐 가까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되지. 그럼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작잖아. 멀리 있을 때는.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자, 이 두께를 유지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면서 자, 이 크기에 해당하는 상이 요게 맺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각이 형성되는 요 상이 맺히는 곳은 여기거든. 그러니까 얘를 여기 맺히니까는 안 보이는 거야.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돼? 명확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 이 상을 뒤로 보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정체 두께가 얇아져야 된다. 얇아져야 꺾이는 게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면서 요렇게 상이 맺힐 거야. 그래서 이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가지고서 원근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 조절, 두께의 변화에 의해서 원근 조절이 일어나는데 그 두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뭐다? 선모체입니다. 자, 선모체가 수정체하고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선모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선모체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이 선모체가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정체는 두꺼워지겠죠? 자, 당기면 어떻게 돼? 얇아지겠죠? 이거. 알지? 이거.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근 조절, 그래서 여기 눈의 조절은 크게 두 가지야.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그리고 거리 조절, 원근 조절. 그 빛의 양은 홍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원근 조절은 자, 어떻게 돼? 선모체의 변화에 의해서 수정체 두께 조절. 알지? 수정체 두께에 의해서. 그럼 그 수정체를 누가 두께를 조절한다? 변화시킨다? 선모체가 변화시킨다. 원근 조절.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이 맺혀요. 그럼 우리가 상이 맺히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망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막인데 조심해야 돼. 자, 여기가 지금 막이 3개가 있어.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 세 번째 막. 자, 첫 번째 막이 망막이야. 자, 여기가 이제 유리체가 있으면 유리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망막입니다. 유리체에 붙어 있는 게 망막이에요. 그래서 망막은 상이 맺히는 곳이에요. 근데 상이 어떻게 맺힌다? 상이 어떻게 된다? 반전이 돼서 맺힌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은 상은 어떻게 돼? 이게 물체 모양이면 상은 이렇게 맺힌단 말이야. 알지? 이런 식으로 상은 이렇게 맺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여기서 굴절이,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이 왜 반전돼서 맺히냐? 자, 왜 이렇게 되냐? 바로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거든. 그래서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상이 맺혀진다. 그래서 망막, 자, 이 망막이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막이 상이 맺히는 곳이야.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지? 자, 여기에는 가시광선이 들어와서 상이 맺혔어. 그 맺힌 상을 우리가 뇌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있어야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시각세포라고 그래. 시각세포.
그래서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다. 자,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잡아요. 우리가 망막 했을 때, 요렇게 움푹, 자, 요렇게 들어간 곳이 있어. 요렇게 움푹 들어가고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다 망막이에요. 망막. 이제 망막이야. 그러면 요렇게 움푹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이 이제 요게 맺히기도 하고 빛이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맺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망막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다 시세포들이 있어. 시세포가 있는데, 자, 특히 여기가 요 지점 봐. 움푹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 있지.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 있지. 자, 요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황반이라고 얘기한다. 황반. 요 황은 황제란 뜻이야. 황금. 그 황이야. 그거 굉장히 최고란 얘기지.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쭉 직선으로 그어버리면요. 여기가 수정체가 있어요. 자, 수정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황반에 맺히는 상은 우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봐봐. 여러분들 시각을 형성할 때 가운데에 있는 것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초점이 잡히는 거고 주위 부분은 보이긴 하지만 초점이 어떻게 돼요? 잘 안 잡히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요. 자, 주위는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 그래서 여기에 뭐 있어?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가운데로 놓으려 간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시선을 자꾸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에서 초점이 잡히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 자, 바로 황반이 그곳이에요. 얘가 초점이 제일 잘 잡히고요. 제일 많이, 자, 제일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왜 황반에서 바로, 자, 그런 역할이, 그런 작용이 일어났을까? 여기가요, 시세포가, 즉, 시각을 받는 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다. 그치? 그래서 시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 황반이라는 부분이 초점이 가장 잘 잡히고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런데 자, 요 황반에 시세포가 많은데 자,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자, 이제 사람이 이제 한 40대, 50대 넘어가고 60대 가면은 여기에서 세포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또 이제 그 루테인 많이 들어봤을 거야. 루테인이라는 색소로 분포가 돼 있어. 내가 보통 이제 노란색을 띠는데, 자, 망막 자체가 노란색이야. 근데 여기가 노란색이 제일 진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색이 변해요. 변성이 돼요. 그러니까 루테인이 줄어드는 거야. 즉, 시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시각이 떨어진다는 거지.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 황반 변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희는 있잖아. 이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라서 너희가 만약 시력이 안 좋아. 그러면은 루테인을 먹는 게 아니야. 루테인은 어른들이 먹는 거야. 40대, 50대. 왜 여기가 황반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여러분 대부분은 뭐냐면 수정체라든가 이런 거에 작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굴절이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든가 난시 같은 거. 자, 그런 것에 의한 거지 여기에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세포가 있지. 그럼 이 시세포들은 전부 다 무엇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될까? 시각세포는. 자,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뇌로 보내야 되죠. 자극을. 그럼 그 뇌로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뭐야? 감각신경이야. 그럼 요 시세포 또는 자, 시세포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우리 여기서 시각세포니까 시각세포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시각세포에서 받은 자극을 대뇌로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시각신경이라는 감각신경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망막은요, 전부 다, 자, 시각신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막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에서 이제 시각신경들이 있는데 그 시각신경들이 요거 빠져나와야 되잖아. 마치 그런 거다. 그 집에 컴퓨터 책상 있어? 컴퓨터용 책상. 자, 컴퓨터용 책상 보면 자, 이게 책상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의 역할이 뭐야?
그렇지, 전선이야. 그럼 이 전선이 시각신경이라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전선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만약에 이게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전선을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받아도 시각신경하고 연결이 돼서 이거 대뇌로 가야 되니까 이 눈깔에서 시각신경이 빠져나와야 되거든. 빠져나와야 돼. 구멍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영쭉해서 시각신경 다발이 모여 있어요. 시각신경 다발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각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이곳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맹점이라고 하는데, 자, 맹점. 자, 시각신경들이 모여 있어. 시각신경 다발들로 모여 있죠. 자, 그 부위, 요 구멍 부분을 맹점이라고 하는데, 자, 잘 들어. 맹점은 시각세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얘기는 맹점에 상이 맺혀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 왜? 시각세포가 없거든. 시각세포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게 상이 맺혀도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맹점이라는 것이 시각신경이 빠져나가는, 우리 눈에서, 안구에서 빠져나가는 통로구나. 그 통로고, 그 통로 지점에, 요 지점에서 상이 맺히면, 자, 우리가 뭔가 그 상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시각세포가 없다는 거. 그래서 맹점에는 상이 맺혀도 못 본다. 상이 맺혀도 못 본다. 알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잘 봐. 이렇게 봤을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봤을 때, 이쪽에서, 자, 이렇게 한번 가봐. 이렇게 가면은 어느 순간에 이 손이 안 보입니다. 그쵸? 내가 이거 돌리지 않는 이상 정면을 봤을 때, 여기에 놓였을 때, 여기가 바로, 자, 여기 봤을 때 이렇게 쑥 들어오죠? 이렇게 내 눈으로 들어오면은 망막에서 어떻게 돼? 맹점에 맺힌 거예요. 맹점에 맺힌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보더라도 맹점, 그러니까 맹점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각이 결정이 되는 거야. 시야각이 결정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밑에 우리 맹점 찾는 거 이제 있어.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상이, 자, 시각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바로 요 망막에서 시각이 형성이 된다. 알지? 근데 시각은 빛이라고 그랬잖아. 자, 빛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문제는 빛은 반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 우리가 빛의 산란이라고 할 거예요. 자, 빛의 산란이 일어나면 그 시각의 형성이 불완전해진다. 그러니까 뿌옇게 되면서 뿌옇게 되는 거야. 자, 형태도 흐릿하게. 그러니까 이 빛의 산란이 있으면 시각 형성이 불완전해진다. 자, 그 빛의 산란을 차단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상이 맺히더라도 나머지 쪽에서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빛의 산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빛을 모두 흡수해야 됩니다. 알지? 그래서 이 빛을 모두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모두 흡수해야 돼요. 우리가 검은색이 왜 검은색이니? 자, 우리가 시각은 빛이 오는 거라 했어, 눈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노란색이라면은 요 부위는 어떻게 돼? 가시광선이 충돌하면 부딪히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 노란색의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하고 반사가 되고 또 방출이라고 하고 그 방출된 노란색의 빛이 우리 눈깔로, 눈깔이 아니라 눈알로 들어오면서 노란색이 보이는 거야. 그럼 나머지 색은 어떻게 돼? 흡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완전히 흡수가 되면은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잖아. 그 무슨 색이야? 그렇지, 검은색이야. 그래서 빛을 모두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빛을 모두 흡수하기 위해서 이 망막 있지?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지웠네. 자, 요 색깔로 가자. 여기가 유리체가 있으면, 자, 여기가 망막이야.
그럼 여기에 자 막이 있어. 여기를 우리는 뭐냐면은 맥락막이라고 한다. 맥락막.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이 하나 더 생겨버려요. 요렇게. 그래서 맥락막이라는 것이 생겨버려요. 자, 맥락막은 망막을 통과하는 빛을 모두 흡수합니다. 알지? 그래서 뭐 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암실 효과. 자, 암실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검은색의 커튼처럼. 그래서 여기가 검은색이 돼버리는 거야.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색이니까 여기 봐봐라. 여기 이제 어떻게 돼? 맥락막이 있잖아요. 이게 동공이죠. 수정체는 투명하죠. 유리체는 투명해요. 그러면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자, 홍채, 그래, 검은색이야. 그럼 홍채가 검은색이고 여기 검은색이지. 그럼 여기가 하얀색이니?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사람 눈이 있으면, 자, 요렇게 그리잖아. 여기가, 요 부위가 뭐냐면요. 여기가 바로 동공이에요, 동공. 그 여기가 뭔데요? 홍채입니다, 홍채. 홍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홍채 부분이 돼요, 홍채 부분. 여기가 홍채 부분이면, 그 동공 부분 어떻게 돼? 검게 보이잖아. 왜? 맥락막 때문에. 검게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맥락막은, 자, 어떻게 돼요? 빛을 산란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두 흡수를 하는 막이야. 검은색, 암실 효과를 일으키는 막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맥락막이 있고, 이 맥락막 바깥쪽이 바로 뭐가 돼요? 공막입니다. 알겠니? 공막이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이것이 눈의 구조다. 그래서 눈의 구조 할 때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 앞쪽은 시각이 빛이 들어오는 곳.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의 조절작용, 빛의 양이라든가 원근 조절하는, 그래서 홍채 동공, 뭐야? 빛의 양, 수정체, 그리고 선모체는 원근 조절. 알지? 이렇게 딱 미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망막은 시각이 형성되는 곳, 상이 맺히는 곳. 알겠지? 그 중에서 어떻게 되니? 시각세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야? 시각세포가 제일 많은 곳. 시각세포 제일 많은 곳. 황반. 자, 황반에만, 자, 이게 상이 맺힌다? 아니야. 딴 곳에 상이 다 맺혀요. 자, 황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쭉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정면에서 바라보면 빛이 어디에 맺힌다? 황반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각세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또렷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지. 그럼 주위에도 어떻게 상이 맺혀 보여. 하지만 가운데만큼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여기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는 거지. 왜? 가운데로 놔야 잘 보이니까. 바로 이제 그거.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시각세포는 시각신경하고 연결돼 있어. 그럼 시각신경이 빠져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시각신경 다발들이 모여서 빠져나갈 때, 자, 그 구멍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 구멍 지점을 뭐라고 그래? 맹점. 그래서 맹점 뭐다? 시각세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상이 맺혔어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케이? 요거예요, 이거. 그리고, 자, 망막에서 상이 맺혀. 그런데 빛이 반사돼서, 굴절돼서, 산란돼서, 같은 뜻이야. 알지? 산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상들이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이 산란되지 않게끔 들어오는 빛을 다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망막 바깥쪽에 뭐야? 암실 효과, 커튼, 검은색의 커튼처럼 치워진 맥락막이 존재한다. 그래서 맥락막은 암실 효과를 일으킨다. 빛을 흡수한다. 산란되지 않게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깥쪽이 공막으로 되어 있다. 됐네? 그리고, 자, 이 공막이 변형이 돼서 뭐가 됐어? 앞쪽은 각막. 각막이 뭐야? 우리 라섹할 때 깎아내는 게 각막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하고 가장 제일 접촉이 된 것이 바로 각막이에요. 그러니까 각막의 역할은 우리가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눈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마찰이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눈물 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뻣뻣하면 눈물이 나오고 뭔가 들어와서 이제 이물질 눈에 들어갔잖아. 그럼 막 부비잖아. 부비면 안 돼. 잘못하면 각막이 다쳐. 각막에 스크래치가 생겨. 자, 비문증이라는 것이 있다. 비문증. 모르지? 난 초등학교 때 비문증이 있었는데 그냥 멍하니 초점 빼고 있으면 눈앞에 뭐 희한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 보여. 자, 그게 뭐냐면은 각막에 있는 스크래치야. 각막에 있는 스크래치야.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비문증이라고 그래. 비문증.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 많이 나고 이게 이제 울퉁불퉁해지면 매끈해야 빛이 잘 명확하게 굴절이 되는데 자,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굴절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이 흐트러져요. 그게 바로 난시예요, 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어디에 가장 효과가 크다? 난시가 심할 때 효과가 큰 거야. 왜? 여기를 매끈하게 하면서 빛의 굴절을 균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이 겹치는 게 없어지는 거지. 알지?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뭐다? 각막이다. 각막. 알죠? 자, 맹점 확인하는 방법. 자, 맹점이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렇게 이제 병아리 그림이 있어. 이제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른쪽 눈을 자, 병아리가 왼쪽에 있으면은 내가 왼쪽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 눈을 가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초점을 잡는 거지. 초점을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눈알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이제 이를 잇는 거야. 이를 잇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가운데 황반이 여기 오겠지. 자, 이를 잇는 거야. 황반이 또 여기 오겠지. 삼을 잇는 거야. 황반이 여기 오겠지. 자, 살을 잇는 거야. 황반이 여기 오겠지. 그치? 그럼 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보고 여기 안 보였어요? 그 맹점은 황반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맺히지 않는 거. 그래서 자, 여기 갔을 때 병아리가 안 보이게 된다는 거는 여기에 맹점이 맺힌 거지. 그치? 병아리가 맹점에 상이 맺혀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가 황반 위치라면은 요만큼 맹점이 떨어져 있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 별거 없어요. 자, 빛이 들어오면 제일 앞에 있는 막이 뭐야? 각막. 그래서 각막을 통해서, 자, 각막하고 수정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니?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자, 동공, 그리고 홍채에 의해서, 동공하고 홍채에 의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정체. 자, 수정체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수정체의 두께 변화에 의해서 자, 원근 조절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원근 조절. 그래서 수정체를 통과해서 빛이 여기서 이제 굴절이 돼. 빛이 굴절이 되면 굴절된 빛은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맺혀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각세포는 시각신경과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뇌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시각신경이 이제 감각신경이 될 것이고, 또는 감각 뉴런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시각세포. 그럼 이제 우리가 시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청각이야. 그럼 여기가 뭐야? 청각세포. 청각신경.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후각이야. 그럼 후각세포, 후각신경. 미각이야. 미각세포, 미각신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연결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시각 자리에다가 자, 후각, 미각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서는 동공과 홍채에 의한 빛의 양의 조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정체에서는 두께 변화에 의해서 원근 조절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일단 조절하자. 자, 그래서 눈의 조절 작용은 우리가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절 작용이 있다. 첫 번째 뭐야? 빛의 양을 조절한다. 두 번째는 거리를 조절한다. 원근 조절, 거리, 먼 곳, 가까운 곳 볼 때 조절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변 밝기, 눈에 조절할 때 먼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 빛의 양을. 알지? 자, 동공은요,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홍채와 홍채 사이의 공간을 동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동공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자, 동공의 크기인데 이 동공이라는 거는 홍채와 홍채 사이 예, 공간을 동공이라고 얘기하고 이 공간에 빛이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빛이 많아지면 그럼 우리는 빛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동공을 좁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동공 자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동공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 그 주위에 있는 홍채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둘러싸이는 홍채가 딱 커지니까, 자, 이게 이제 홍채가 이제 요렇게 있으면은 얘가 커져서 요렇게 돼야지 동공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홍채가 확장이 되면, 자, 홍채가, 여기가 이제 홍채인데, 다시. 자, 요렇게 돼 있으면, 그림 좀 잘 그리자, 씨.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홍채입니다. 그렇죠? 홍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홍채가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홍채가 확장이 되면 자, 요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확장이 된다는 얘기 홍채가 어떻게 돼? 늘어나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여기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확장을 또는 뭐라 하냐면은 이완이라고 그래. 이완. 우리가 근육을 이완한다.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돼? 근육 이완제를 먹는 거야. 그래서 담이 걸렸어. 근육이 뭉친 거거든. 그럼 약국 가면 뭘 준다? 근육 이완제를 줄 거야. 그래서 늘리는 거야. 힘을 빼는 거야. 근육에 뭉쳐있는 힘을 빼고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 거야. 세포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근육 이완제 먹으면 어떻게 돼? 졸려.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장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완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 동공은 공간이야. 공간. 그러니까 동공이라는 형태가 있는 건 아니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개체가 아니야. 모양체가 아니야. 자, 공간입니다. 그래서 홍채에 의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둘러싸고 있는 홍채가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데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홍채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축소가 되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 자, 주변이 어두워요. 그럼 빛을 늘려야 되겠죠. 자, 빛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원래는 여기였잖아. 그치? 여기였다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여기까지, 여기 있는 홍채가 요만큼 홍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홍채가 뭐야? 수축한다고 그래, 수축. 자, 수축의 반대는 이완이다. 항상 수축의 반대는 이완이야. 그래서 홍채가 수축하면서 동공이 확대된다. 동공이 확대된다. 그럼 빛의 양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여기 있던, 자, 여기 있던 홍채가 이렇게 되면은 동공이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공이 커져버리니까 들어온 빛의 양이 많아지겠지.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할 때는 왜냐면 뒤에 원근 조주라고는 또 달라요. 자, 수정체라든가 선모체는 존재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동공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홍채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동공이 커지려면은 홍채가 어떻게 돼요? 수축이 돼서 홍채 크기가 작아져야 이 안에 공간이 커진단 말이야. 동공이 커지려면. 동공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니? 들어와야 되잖아. 들어오려면 어떻게? 홍채가 커져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홍채가 이완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안에 구멍은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는 홍채가 이완이 되고 또는 이완을 확장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치? 자, 여기는 홍채가 수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적은 빛을 받는 거고요. 빛을 늘리는 거고요. 빛을 줄이는 거고 빛을 늘리는 거. 그럼 언제 줄여? 밝을 때. 언제 느려? 어두울 때. 그래서 극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눈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바뀐다. 자, 극장 밖에서 나오면은 요렇게 바뀐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데, 자, 그 방 안에 있다가 밤에 집 안에서 있다가 밖에 와서 밤하늘을 바라봐. 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겠니? 밤하늘을 바라봐. 어둡잖아. 빛의 양을 늘려야 되겠지. 그러다가 다 보고서 집 안에 들어갔어. 그럼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아졌네? 그럼 빛의 양을 줄여야 되겠지. 어떻게 돼? 동공이 작아져야 되잖아. 이해됐지? 자, 요것만 딱 잡고, 그래서 보기에서 주어진 대로, 빛이, 그러니까 어두워졌네, 밝아졌네. 어두워지니까 빛을 늘려야 돼요. 밝아졌으니까 빛을 줄여야 돼요. 요것만 이해하란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빛의 양을 동공의 크기. 자, 근데 동공이 크기가 변하는 건 무엇 때문에? 홍채가 수축 이완되기 때문에. 그치? 자, 다음 이제 거리에 따른 거리 조절 보자. 거리 조절. 자, 원근 조절이라고 해요. 자, 이 원근 조절은요, 수정체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빛이 들어갔을 때, 자, 두꺼우면은 굴절이, 수정체가 두꺼우면 굴절이 잘 된다. 더 많이 꺾인다. 알지? 더 많이 꺾이기 때문에 상이 앞에서 맺힌다. 자, 얇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얇으면 수정체의 두께가 얇으면 자, 굴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꺾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이 뒤에서 맺힙니다.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가 돼. 일단은 수정체 두께 가지고서 얘기할 거야. 수정체 두께. 두께가 두꺼우면은 자, 굴절이 빛의 굴절이 잘 되고요. 알지? 자, 그래서 상이 앞쪽에 맺히고요. 자, 수정체가 얇으면 굴절이 완만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쭉 늘어나니까 상이 뒤쪽에 맺히게 된다. 알지? 그래서 수정체 두께에 따른 상은 두꺼우면 앞쪽에 맺히고요. 알지? 얇으면 뒤쪽에 맺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 두껍고 얇게 하는 것은 바로 요 수정체에 붙어 있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모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선모체. 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예요. 자,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물체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물체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까운 데에 있는 물체를 보려면은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수정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자, 여기 뒤에 망막에 이제 상이 맺혀야 되겠지. 근데 물체가 커. 그래서 물체가 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망막 뒤쪽에 상이 맺혀버려. 그러니까 망막 뒤쪽에 상을 맺혀버리니까 자, 이게 가까운 데 보면 망막 뒤쪽으로 상이 맺혀. 그러면 이 얘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그치?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굴절이 더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까운 곳은 물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상이 망막 뒤에 맺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각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상을 앞으로 보내야 돼요. 앞으로 보내야 된다. 자, 그럼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정체 두께가 어떻게 돼야 돼? 더 두꺼워져야 된다. 두꺼워져야 굴절이 더 잘 일어나니까 앞에서 맺히는 거야. 알겠니? 두꺼울수록. 그래서 아까 했잖아. 두꺼울 때 앞에 맺힌다고 그랬지? 가벼우면, 얇으면 뒤로 맺힌다고 그랬어. 그럼 가까운 데서 큰 물체니까 어떻게 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정체 변화 없이 일반적인 수정체 크기일 때는 망막 뒤쪽으로 상이 맺히니까 안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얘를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상을 망막 쪽으로, 앞쪽으로 보내야 되겠지. 망막 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더 많이 굴절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그럼 이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 선모체가 어떻게 될까? 자, 선모체가 자,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선모야. 그래서 요렇게 있는 게 얘가 선모고, 자, 여기 이제 근육이 있어요. 근육. 그래서 선모체, 선모. 자, 여기는 선모고요. 자, 여기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 선모체라고 얘기한다. 맞지? 선모체라고 한다. 그럼 얘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밀어야 짜부가 되면서 두꺼워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밀어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선모체가 밀잖아요. 이렇게 밀어야 돼요. 그럼 밀려면 자, 이렇게 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붙어 있거든. 붙어 있거든. 그럼 붙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기는 거잖아요. 밀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좁아져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이 돼야 됩니다. 되게 헷갈려. 앞에 홍채하고. 알겠지? 구분 잘해. 자, 선모체가 수축이 되니까 밀어버린다. 그래서 수축해서 수정체를 민다. 그렇죠? 수정체를 밉니다. 그래서 수민. 자, 이거 하나만 읽자. 수민. 수축, 믿어. 그렇지? 그래서 수민이를 보려면은 두꺼워져야 돼. 가까이서 수민이 보려면. 자, 어차피 어떤 식으로 외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상의 망막 뒤에 여기에 맺혀있던 상이 어떻게 돼?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이 수정체의 탄력이 약해졌어. 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요 수정체 탄력보다는 선모체의 근육의 기능이 저하가 돼. 와, 두꺼워지지 않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 가까운 곳이 오히려 안 보여. 먼 곳은 잘 보이고. 그게 뭐야? 근시.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네? 자, 그럼 이제 멀리 있는 물체를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거예요. 멀리 있어요. 그 물체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는 작은 크기야. 그래서 작은 크기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요. 그렇죠? 자, 크기가 작잖아요. 자, 굴절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상이 어디에 맺혀요? 앞에 맺혀요. 그래서 상이 앞에 맺힌다. 자, 이게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물체가 크잖아. 자, 봐봐. 내 지금 얘기할 때, 자, 얘가 되게 크잖아. 근데 저기 저만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크기가 작아지지? 그럼 이 크기에 해당하는 빛이 이렇게 오면서 내 눈가를 통과할 텐데. 그치? 멀리 있으면 이제 이게 한 이만큼 보일 거야. 그럼 이만큼이 이렇게 와서 통과할 거야. 굴절될 거야. 그러니까 작은 놈이 굴절되니까 어떻게 돼? 그 맺히는 상은 앞쪽에 맺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상이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자, 이 상을 앞으로 보내야 돼요. 아니야, 뒤로 보내야지. 소리? 자, 상을 뒤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망막에 맺혀야 되니까 그래서 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상을 뒤로 보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체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돼? 얇아야 된다. 두께란다, 두께. 두께가 얇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야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손모가 있고, 자, 근육이 있어. 그래서 이제 손모체야. 자, 이 손모체가 있어. 그러면 얘가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고 어떻게 돼요?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손모는 어떻게 돼요? 손모체가 늘어져야 되겠지. 당기니까. 그래서 손모체가 뭐가 된다? 이완이 된다. 항상 수축 이완이야. 수축 이완. 그래서 잡아당기니까 수정체를 당긴다는 거예요. 얇아지죠? 그래서 상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뒤로 보내면서 뚜렷하게 상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상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상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손모체근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수정체가 탄력이 잃어버렸을 때 보통 이제 수정체 탄력을 얘기할 거야. 수정체 탄력. 수정체 탄력이 약해져. 나이 들면.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보통 이제 너희가 눈 안 좋다고 했을 때 난시하고 그다음에 뭐야? 근시. 그치? 난시 근시야. 그치? 난시 근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런 이제 손모근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각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할 거야. 근데 나이 들면 노인들은 이 수정체 자체가 탄력이 약해져. 탄력이 약해져. 그래 노안이 오면 가까운 것도 안 보이지만은 나이 들면 먼 것도 잘 안 보여. 그건 뭐야? 원시라고 그래. 원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근 조절,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 그때 수정체와 손모체에 의해서 수정체가 변하고 상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렇지? 그래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된다? 상이 뒤쪽으로 맺히니까 상을 앞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요.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손모체가 눌러야 됩니다. 손모체가 어떻게 돼요? 밀어버리죠? 수축이 돼야 돼요. 밀어야 되니까 수축이 되고요. 자, 먼 곳을 볼 때는요, 상이 앞쪽에 맺혀요. 자, 일단 가까운 곳하고 먼 곳 할 때 왜 상이 뒤쪽, 앞쪽이냐? 가까운 곳은 물체가 커. 그러니까 큰 놈이 통과해서 상이 맺히려면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고, 먼 곳은 크기가 작아. 자, 작은 크기의 빛이 통과해. 굴절이 돼. 그럼 망막 앞쪽에 상이 맺혀버려. 그럼 상을 뒤로 보내야겠지. 잘 보려면. 그래서 수정체는 얇아진다. 그 얇아져야 돼. 그 얇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손모체가 당겨야 돼요. 당겨야 돼요. 자, 당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완이라고 그래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손모가 당기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근육이 당기는 거야. 근육이 당기니까 늘어나겠지. 당기면서 당기겠지. 늘어나면서 당기는 거야. 자, 손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근육이 미는 거예요. 자, 밀어버리니까 자, 밀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줄어들죠. 수축이에요.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해요. 자, 되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자, 원근 조절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빛의 양은 홍채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고, 알지? 원근 조절은 뭐다? 모양체 근의 수축 이완에 따라서 수정체 두께가 변해서 원근 조절이 일어난다. 자,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세요.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눈의 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 눈의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까운 곳을 못 보면 근시, 좀 가까운 곳을 못 보는 근시는 가까운 곳은 물체가 크니까 상이 앞에 맺히죠.
근데 이게 수정체든 모양체 근이든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이 생겨서 이 상을 뒤로 못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근시는 자,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힙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못 가는 거예요. 자, 상이 앞쪽에 맺히기 때문에 뒤로 못 가요. 그쵸? 맞아? 근시가? 맞아? 근시는 가까운 곳을 잘 보는 거니 못 보는 거니? 원시는 가까운 곳을 잘 보는 거니 못 보는 거니? 자, 근시. 자, 가까울 근을 보는 거야. 근시. 원시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야. 되게 헷갈리지? 자, 그래서 다시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보는 겁니다. 가까운 곳을 봐? 그러면 먼 곳을 못 보네? 못 본다는 얘기네. 자, 원시는 가까운 곳을 보는 거야. 아, 먼 곳을 보는 거야? 그럼 가까운 곳을 못 보네. 자, 그럼 보자. 먼 곳을 못 본다는 얘기는 먼 곳은 상이 앞쪽에 맺히니까, 그치? 앞쪽에 맺히니까 얘를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먼 곳을 보려면 상을 뒤로 보내야 되는데 뒤로 못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 곳을 못 본다는 얘기는 상이 뒤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이 뒤로 못 가니까 우리는 이걸 교정할 때 어떻게 돼? 강제적으로 상을 뒤로 보내야 돼요. 자, 이렇게 평평한 것은요, 빛은 그냥 이렇게 통과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우리가 볼록이죠. 볼록. 자,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요, 오목 렌즈예요. 오목 렌즈는요, 들어가면 오히려 빛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겠지? 자, 빛이 이렇게 돼버린다. 자, 그러니까 오목 렌즈가 자, 빛을 넓게 만들고 볼록은 빛을 좁게 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상을 뒤로 못 보내잖아. 그러면 상을 뒤로 보내야 돼. 그치? 상을 뒤로 보내야 돼. 그래서 상이 뒤로 못 가니까 뒤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목을 써야 돼요? 볼록이를 써야 돼요? 오목이를 써야 되는 거야. 오목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이 뒤로 가야 되는데 못 가. 렌즈 안 꼈을 때 뒤로 가야 되는데 못 가. 자, 그럼 이제 오목 렌즈를 썼어. 안경을. 자, 그럼 어떻게 돼? 가서 이렇게 원래보다 어떻게 돼? 더 넓어지죠. 넓어진 얘가 이제 수정체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쪽으로 상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거 할 때 그래서 요 렌즈의 굴절각을 이제 조절하는 거지. 이걸 조절해서 이제 잘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하지 않았을 때를 자, 했을 때는 상이 뒤로 가는 거야. 자, 다음 원시는 가까운 것을 못 보니까 상이 앞으로 못 갑니다. 그럼 상을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럼 빛을 더 많이 굴절시켜서 앞에 맺히게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뭘 쓴다? 볼록이를 쓴다. 볼록이를. 자, 그래서 쭉 가는데, 자, 이렇게 상이 뒤쪽에 맺히는 거야. 상이 뒤쪽에 맺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자, 이게 상이 뒤쪽에 맺히니까 가까운 곳에서 보더라도 이 상이 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뒤에 맺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야 돼. 자, 알지? 앞을 보내야 돼. 자, 그러니까 앞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볼록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볼록이를 쓰게 되면 자, 정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교정하지 않았을 때 빛은 요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교정하지 않았을 때 여기 맺히는데 교정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볼록이 쓰니까 여기 통과하면서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줄어들지. 그래서 수정체를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앞에 맺혀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예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출제는 많이 되진 않는 부분.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피부. 자, 피부 감각. 우리 피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각입니다. 자, 부드러움, 딱딱함, 촉각입니다. 그쵸? 차가움, 냉각이고요. 따뜻함, 온각이고요. 자, 아픔은 통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빠졌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은 압박이에요. 그래서, 자, 압박감. 그래서 압박이 압박. 알지?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느끼는 감각이야. 자, 이거를 다 묶어서 우리 피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걸 피부 감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둘 것은 각각의 피부 감각 있지? 그 피부 감각을 받아들이는 요 감각세포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감각세포들이 모여 있는 지점을 감각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감각점. 자, 감각세포가 모인 지점을 감각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촉각의 감각점, 냉각의 감각점, 온각의 감각점 있지? 그래서 이 감각점, 얘네들의 감각점은 고유한 거야. 그러니까 촉각의 감각점은 촉각만 느끼는 거지, 냉각이나 이 통각을 느끼지 않아요. 통각의 감각점 오로지 통각만 느껴요. 온각의 감각점 무조건 온각만 느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통점, 압점, 축점, 냉점, 온점이라고 그래. 맞지? 자, 요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통점, 압점, 축점, 냉점, 온점.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각이 뭐다? 통증이야. 통증을 제일 많이 느껴. 그 다음에 눌리는 느낌. 압력이죠, 압력. 압박감. 눌리는 느낌. 그 다음에 부드럽네, 거치네. 이런 촉감, 촉점. 그리고 아우 차가워. 아이 더워. 이런 것들. 냉점, 온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순서대로 이게 바로 감각점의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점의 분포수예요. 분포수가 통점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압점이고 축점이고 냉점, 온점이야. 알지? 냉점, 온점이야. 그래서 난 겨울이 싫어. 추위를 잘 타거든. 알지? 냉점이 많아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각점은 부위마다 분포가 다르다. 자, 어떤 부위는 통증을 잘 느껴요. 여기, 손톱. 손톱. 자, 대학 가면 축제를 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자, 막 축제할 때 막 술을 팔았어. 근데 그 막 각 과라든가 동아리 있지. 거기에서 주점이라는 걸 막 열어. 대학 1학년 때 이제 축제를 하는데 1학년 때가 아니라 3학년 때인 거야. 자,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내 동기가. 얘가 치사병이었어. 그래서 주점하면서 얘가 음식을 막 하는 거야, 막. 칼질 하다가 여기를 폈어. 그래가지고 벼가지고서 이제 여기를 이제 꿰맸거든. 자, 보건소에서 꿰맸어. 학교 보고서. 그래서 나보고 이제 갑자기 오늘 하고 오더니 같이 가달래. 여기 십합을 뺀대. 야, 십합병 빼는 거지. 왜 같이 가? 아니, 같이 가재. 그래서 같이 갔어. 실밥 빼다가 악 하더니 기절했어. 여기가 제일 아파. 여기가 제일 아픈 곳이야. 알지? 그래서 옆에 짝꿍 있지? 장난쳐봐. 여기를 살짝 손톱으로 쏙 눌러봐. 그럼 죽으려고 할 거야. 여기 바로 여기 요 자리.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제일 아파.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같이 가달라고 한 거야. 기절하는 거 내가 붙잡고서 그래서 막 화장실 가가지고 물 뿌리고 깨워가지고 실밥 마저 빼고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부위마다 이 통점의 분포가 다르단 말이야. 고르지 않게 분포돼 있다. 그래서 특정의 감각점이 피부 감각점이 몰려 있는 데가 있어. 몰려 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거. 그래서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아. 특정 부위에 몰려 있는 경우다. 그래서 부위마다 다르다. 맞지? 그 다음에 같은 부위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분포 개수는 달라요. 당연하죠? 제일 많이 분포하는 게 뭐야? 통점, 그 다음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픈 게 제일 크잖아. 아프고 누르고, 그치? 그럼 나는 겨울이 싫어. 왜? 온점이 적기, 냉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순서 외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당연히 그 자극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요 냉점과 온점은요, 차가운 따뜻함이니까 결국은 얘는 온도 변화가 자극원이 됩니다. 맞니? 자, 촉점은 거칠기예요. 거칠기. 촉감은. 압점은 압력이에요. 통점은 물리적인 힘이야. 그치? 근데 냉점과 온점은요, 온도 변화예요.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온도 기준, 야, 25도씨 이상에서는 온점이 작용한다. 25도씨보다 작으면은 냉점이 작용한다. 아니야. 25도씨라 하더라도 이게 냉점이 자극을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고 온점이 자극을 느낄 수도 있어. 그거는 온도 변화예요. 즉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자극원이다. 자, 상대적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자, 이거죠. 여기 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자, 요대로 한번 가볼게. 자, 15도씨 물에, 자, 35도씨 물이야. 자, 15도씨 물을 오른손에다가 담그고 35도씨 물을 왼손에다 담궜어. 알지? 그러면 15도씨, 이게 기온이 이제 한 25도씨니까 15도씨 물에서는 약간 차갑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냉점이 자극을 받을 거예요. 자, 방 안의 온도보다 높으니까는 따뜻하다는 35도씨보다 따뜻하네, 미지근하네. 그러면은 온점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냉점, 오른손은 냉점이에요. 그 다음에 왼손은 온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자, 15도씨 물에 담궜어. 그럼 15도씨 물에는 자, 처음에는 여기는 냉점, 차갑다는 느낌을 오고, 자, 왼손은 온점,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거야. 그치? 이걸 뺀 다음에 동시에 25도씨 물에 쓱 집어넣어. 자, 어떻게 되니? 온도가 올라가지. 차가운데 어떻게 돼? 따뜻해지지. 그래서 이때는 온점이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야. 자, 35도씨에 있는 왼손을 25도씨 물에 놨어.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차갑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냉점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럼 똑같은 15도씨 물이라 하더라도, 자, 냉점에서 그치? 냉점, 온점이고, 똑같은 25도씨도 어디에서 왔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갔지. 온도가 내려가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올라가면 온점이 느끼는 거야.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 얘는 온도가 내려갔지. 차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25도씨의 온도라 하더라도 전의 온도가 몇 도냐?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자극원이 된다. 온도 변화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온점이 자극을 받고요. 자, 온도가 내려가면 냉점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거야, 이거.
그래서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그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즉 온도 변화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온점이 자극받고, 온도가 내려가면 냉점이 자극받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 피부 감각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피부 감각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 피부에 자극이 옵니다. 자 여러 가지 자극점이 있어요. 그 자극점에서 감각점이 되겠죠. 그래서 통점. 그 다음 순서가 뭐야? 압점, 촉점. 그러니까는 그치? 그 다음에 냉점, 온점. 다 외웠지? 자 헷갈리지 마. 요 순서대로. 그래서 통점에서 통증을 느끼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아프대. 자 압점에서 자극을 받았으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눌러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거지. 왜 무거워. 자 촉점. 우리 똥개 만졌더니 이 털이 그냥 털이 엉켜가지고서 막 거칠어. 현재 우리 집 개 상황이 그래. 푸들이거든. 자, 그래서 거치네. 매끈하네. 빗질하면 매끈해. 자, 그 촉점. 자, 그 다음에 갔다가 자 샤워기 물 틀었는데 갑자기 냉수가. 추워. 그치? 냉점. 샤워기 물 틀었는데 갑자기 온수가 팍 튀어나와. 뜨거워. 온점. 근데 온점이 제일 적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뇌에서 이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운동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자극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은 우리가 반응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의 자극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극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자, 그래서 피부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요렇게 됩니다. 자, 별건 없어요. 자, 확인하자. 이게 그림이 자 F가 뭐니? 공막. 그치? 그 다음에 D가 두 번째지. 그럼 얘는 맥락막이 되겠네. 그럼 E가 맥락막 앞쪽이니까 망막이 될 겁니다. 자, 움푹 들어갔어요. 여기가 뭐예요? 황반. 자, 여기가 뭐다? 맹점. 그치? 자, 요 가운데가 유리체. 그러면은 여기 볼록 B가 수정체. 자, 요 C가 뭐가 돼요? 수정체를 잡아당기거나 밀겠죠? 선모체. 자, A가 홍채가 되고요. 자, 요 공간이 바로 뭐가 돼요? 동공이 되고요. 자, 맨 앞에 막을 각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니? 자, 다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럼 이제 눈의 구조가 뭐가 나오든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그래. C, 선모체. 자,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투과시킨다. B, 수정체. 검은색의 색소가 있어서 어둡게 한다. 뭐야? 맥락막. D, 암실. 자,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 망막. E. 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홍채니까 A가 되겠죠. 자, 눈의 바깥쪽에 있는 막이에요. 눈의 형태를,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사인하고 막이고, 눈의 형태를 일정히 유지한다. 근데 앞쪽에 우리가 보이는 막은 각막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안쪽에 있는 막이 바로 뭐야? 공막이야. 그래서 F가 되겠지. 자, 됐지? 완벽하게 잡았지? 자, 순서대로 가자. 자, 빛이 각막을 통해. 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빛의 양을 조절하겠죠. 무엇에 의해서? 홍채의 작용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수정체로 갑니다. 자, 수정체에서는 선모체의
이완 수축에 의해서 원근 조절이 나타나는 거야. 맞니? 자, 유리체, 우리 눈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유리체. 그리고 나서 망막의 시세포. 자, 이 시세포 중에서도 시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다? 황반. 알겠지? 황반. 용어 정확하게 구분. 황반. 그렇죠? 그래서 상이 제일 잘 맺히는 곳.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 가운데 딱 정면 우리 초점 딱 맞추는 곳. 이게 바로 황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신경은 어디에서 맹점에서 시각신경 다발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럼 이 맹점에서는 상이 맺힌다? 안 맺힌다? 왜? 시각세포가 없거든. 됐지? 자, 됐지? 오우씨, 무서워라. 누구 눈이야, 이거? 자, 가운데 부분이 뭡니까? 동공입니다. 그쵸? 자, 근데 동공은요, 공간이에요, 공간. 작아졌죠? 밝을 때요. 빛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홍채가 어떻게 되니? 늘어나지. 그래서 홍채가 자, 확장이 되는 거고, 자, 빛을 줄여야 되니까 밝을 때가 돼요. 맞니? 자, 동공이 커졌네. 그 홍채가 작아지지? 수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가에서 나가 될 때는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다시 말해서 홍채가 어떻게 돼요? 수축이 돼야 됩니다. 홍채 크기가 작아져야, 그치, 얘네들이 작아져야 요 안에 공간이 커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면서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4번. 자,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 때. 자, 일단 먼 곳은, 먼저, 이거 외우지 말고, 먼 곳을 볼 때는 작은 크기입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이 앞에 맺힙니다. 그래서 뒤로 보내줘야 돼요. 맞니?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요, 물체가 커요. 그쵸? 물체가 커요. 그래서 상이 뒤에 맺혀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럼 뒤로 보내주려면은 수정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두께가 얇아야 되고요. 자, 앞으로 보내려면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야 돼. 알겠지? 자, 이게 연결해서 나와야 돼.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란 말이야. 요렇게 선모가 있고 선모체 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두꺼워지겠지. 그치? 근데 얘가 미는 게 아니라 누가 밀어? 얘가 미는 거야. 그래서 얘 크기에서 어떻게 돼? 크기가 줄어들지. 그래서 선모체 근이 뭐가 된다? 선모체가 수축이 될 때 수정체는 두꺼워지는 거야. 두껍게 됩니다. 하나만 외워요, 하나만. 이건 하나만 외워요. 이건 중요한 거 둘 다 외우고, 이건 하나만 외워. 그래서 수정체가, 선모체가 수축이 되면 이렇게 밀어버리면, 얘가 수축이 되니까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좁아질 거냐. 그치? 그럼 수정체 두꺼워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먼 곳을 볼 때는요, 수정체 두께가 얇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수축이 아니라 선모체는 이완이 되면서 당겨야 돼. 그치? 당기니까 두꺼운 게 아니라 얇아져서 상이 뒤로 간다.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상이 뒤쪽에 맺히기 때문에 상을 앞으로 보내야 돼. 그러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 선모체가 밀어야 되겠지. 민다는 얘기는 수축한다는 얘기야. 확실하게 이해하고 외워. 그리고 이 두 개를 외우면 되게 헷갈리니까 하나만 딱 확실하게 외우면 나머지 반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피부 감각. 고르게? 아니지. 틀렸죠?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제일 많은 건 통점이에요.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
절대 온도가 아니라 상대 온도, 정확히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온점, 온도가 낮아지면 내려가면 냉점. 자,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 당연하지. 자, 당연히 그 감각점을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할 거야.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요건데, 자,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내용 좀 들어갈게. 부가적인 내용. 우리가 이 감각기관에서, 또는 감각기라고 그래.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누가 알아? 자,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자극을 느낄까요? 앞점입니다. 그쵸? 앞점에서 누르는 압력이에요. 아프네? 그럼 뭐가 작용해? 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정 세기 이상의 뭐가 필요해? 자극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극의 세기가. 알겠지? 그러니까 밖에가 25도인데 이게 26도씨가 됐어. 더워? 막 따뜻함을 더 느껴? 그건 아니란 말이야. 자, 에어컨, 그래서 이제 여름 에어컨 하는데, 예를 들어서 23도씨로 맞췄어. 근데 해가지고서 22도씨로 됐네. 이렇다고 해서 확 시원해져?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자, 느끼고, 자, 자극을 느끼는 세기가 있어요. 무조건 자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극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의 세기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 그치? 그러니까, 자, X축이 자극의 세기고, 자, Y축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반응을 한대. 자,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자극을 못 느끼니까 반응이 없지? 그런데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역치가 될 거예요. 역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B입니다. 그럼 여기가 A의 역치가 되겠지? 여기가 B의 역치가 되겠지? 그래? 그러면 A와 B 중에서 더 민감한, 자극에 민감한 것은 A일까요? B일까요? B예요? A죠. 봐봐. 자, 자극의 세기잖아. 이만큼의 자극에서는 B는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 B가 느끼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B가 자극을 느끼려면, 거기서 느껴서 반응을 하려면 이만큼의 자극의 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A는 이 B보다 더 적은 자극에서 어떻게 돼? 느껴서 반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역치가 작을수록 그 감각은 민감하다 또는 예민하다고 얘기한다. 자, 이런 게 있어. 역치가 작을수록 자, 그 자극은 민감하다 또는 예민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배우니까 자, 이것도 알아도 이거 예전에 중학교 과정에 있었어. 이게. 지금은 이제 조금 빼가지고서 가볍게 넘기는데. 자, 다음. 자, 우리 귀까지만 하고 끝내자. 이거 하는 김에. 자, 이 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귀는 자극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귀는 하나의 감각기관이지만, 감각기관 한 개지만, 그 감각기관이 하나인 귀는 두 개의 두 개의 자극에 관여한다. 자, 하나는 뭐냐?
청각, 소리. 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형 감각.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평형 감각 쉽게 이거야. 코끼리 코고 돌아봐. 어지럽지? 그게 바로 평형 감각 때문에. 알지? 자, 그 다음에 뭐 자이도로 탔어. 내려와. 떨어지지? 무섭지? 왜? 위치 감각이야. 그래서 위치, 그러니까는 자, 회전이라든가 위치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균형은 회전 감각, 그 다음에 위치 감각입니다. 또는 위치 감각을 우리는 몸의 기울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몸의 기울기.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조금 더 크게 확대시켜볼까? 자, 귀를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귓볼이고요. 여기가 귀바퀴예요. 여기, 아이고. 여기 자주 눌러줘. 여기 자주 눌러줘. 그러면 혈액순환에 되게 좋고, 뭐, 머리 아픈 데도 좋고, 전체적으로 몸에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귀바퀴는요, 소리. 자, 먼저, 이 소리는 음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공기의 진동이죠. 공기의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귀바퀴가 소리를 모아요. 그러면 이 귀바퀴를 통해서 소리가 싹 들어갔을 때, 자, 여기 안에 그 구멍 있지?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귀팔 때 쑥 들어가는 공간, 여기가 자, 웨이도라고 그래요. 웨이도. 그래서 이 소리가 자, 이 진동이 귀바퀴에서 모여서 자, 웨이도로 이제 이렇게 진동이 가. 그래서 어디를 누른다? 고막을 텅 하고 쳐. 그래서 고막에서 이 소리의 진동이 텅 하고 치면서 이 고막에서 진동이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소리에서 진동하는 얇은 막, 즉 음파랑 충돌해서 자, 우리가 이제 요 충돌하니까 또 이제 여기 어떻게 돼? 소리가 가겠지? 그래서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간 다음에 자, 요 안에 자, 요 부분 귀속뼈가 있어. 귀속뼈. 그럼 이 귀속뼈는 뭐냐면 자, 이 고막의 얇은 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 치듯이 북 퉁 치면 두가 울리잖아요. 그 만약 이 큰 북이 있고 밖에서 쳤을 때 만약 내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해? 울리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소리가 또 진동되면서 갈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파동이 있단 말이야. 파장이라든가. 그래서 그 파장에 해당하는 만큼 요 귀속뼈 있죠. 귀속뼈. 요 귀속뼈에서 그 고막의 진동을 더 크게 만들어요. 자, 증폭이라고 그래. 증폭. 그러니까 증폭은 뭐냐면은 자, 진폭을 증가시킨대요. 진폭.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동한다고 그래. 파동. 자, 그럼 여기가 진폭이야. 어떻게 돼? 증가시키는 거야. 소리를 더 크게. 진폭은 크기. 소리 크기와 관련돼 있어. 크기. 그러니까 뭐야? 살살 얘기하잖아. 그럼 진동이 약해. 텅 쳐도 증폭이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작은 소리 들리는 거야.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고, 그래서 이제 요러한 곳에서 만약 요 귀속뼈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이 청각에 약간은 손실이 생겨버려. 그래서 이 증폭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청기를 끼게 되는 거야. 그럼 보청기는 자, 여기서 증폭해야 되는데 증폭 못 하잖아. 그 아예 처음부터 증폭시켜서 소리를,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리를 미리 증폭시켜서 고막을 치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보청기의 효과야.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증폭된 소리는 자, 여기 달팽이처럼 생겼잖아요. 자, 여기 요 아래 있죠. 아래 여기가 달팽이관이에요. 그래서 달팽이관에 청각세포 또는 청세포라고 그래요. 청각세포가 있어가지고 자, 요게 이제 세포가 있어. 그럼 달팽이관은 또 누구랑 연결돼 있니? 청각신경. 알지? 청각신경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된 거, 귓바퀴, 소리를 모읍니다. 자, 웨이도 통과해요. 귀 속으로 통과하는 공간이 이제 통로가 웨이도야. 그래서 고막에서 펑텅 하니 쳐. 진동하겠지? 그럼 그 진동을 어떻게 돼요? 증폭시키는 것이, 자, 여기서 이제 진동이 생기고요. 그 진동을 증폭하는 것이 귀속뼈고, 자, 이 귀속뼈에서 증폭된 소리는, 자,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 자극을 줄 거야. 그러면은 청각신경 뇌로 가면서 소리라는 걸 듣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청각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 소리 듣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방골이라고 정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어. 자, 여기가, 자, 여기 보면은, 고리가, 요렇게 세 개로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방골이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달팽이처럼 막, 모양처럼 막 돼 있죠? 여기 달팽이관이에요. 그 여기가, 자, 요 부위가 전정기관이에요. 자, 여기가 방골이관이고요. 그래서 방골이, 자, 완전 고리는 아니라 방골이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그래서 반고리관 또는 세 개라고 해서 세 반고리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전정기관과 요 방고리관이 우리 몸의 균형을,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요 달팽이관은 청각을 담당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 방골이관하고 전정기관이 어떤 원리에 있어서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냐? 자, 여기 방골이관 있어. 그쵸? 여기 방골이관 있습니다. 방골이관. 자, 방골이관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요렇게 해서 되어 있단 말이지. 자, 요렇게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요렇게도 있어요. 그 요 안에 통로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체 물질로,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림프액. 그리고 요 안에는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냐면은 선모가 있어요. 보통 선모가 이쪽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선모가 있어요. 그 요 부분을 확대시켜가지고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선모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내가 개구리코란다. 코끼리코 했어. 자, 내가 도니까 요 림프액 액체잖아. 림프액이 이렇게 회전합니다. 회전하니까 이 선모가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으로 휘어버려요. 눕죠? 이렇게 치면서 지나가니까. 자, 회전을 멈췄어. 정지했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림프액이 내가 딱 도는 걸 멈췄다고 해서 림프액이 멈추니? 고체라면 멈추겠지? 액체잖아. 림프액은, 자,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림프액이 회전하니까 선모는요 계속 꺾이겠죠? 휘겠죠? 그러니까 내가 멈춰도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 선모의 회전 감각이, 이게 일종의 여기가 이제 그 회전 감각, 평형 감각과 관련된, 우리 몸의 균형과 관련된 세포들이 있는 거죠. 감각 세포들이. 그러니까 얘가 계속 휘니까 어떻게, 아, 나는 멈췄지만 내 몸은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지럽죠? 이게 바로 방골이관에서 회전 감각을 느끼는 원리야. 회전 감각.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몸이 회전할 때 이제 이 회전 방향으로 이게 돌지. 그래서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놓고 멈춰도 계속해서 돈단 말이야. 멈춰도 계속해서 도니까 이 선모, 자, 선모 세포, 선모에서 이제 자, 이 선모가 이제 감각 세포지, 감각 세포. 그래서 얘가 이제 감각을 계속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방골이관이야. 그래서 요렇게 회전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회전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회전. 그래서 모든 방향의 회전을 다 느껴요. 무슨 얘기지? 자, 이거고. 그러면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각세포가 있고, 자, 이 감각세포, 자, 여기 선모죠, 선모. 선모 위에 이석이 있어, 이석. 자, 여러분들 그 이석증 들어봤지?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지럽다든가, 휘청거린다든가, 이런 거지. 그게 바로 요 이석에서 여기가 불안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러우면서 막 쓰러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내가 정확히 서 있는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자, 몸을 기울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여야 되네. 이번에 이쪽 방향 기울였어. 그러면은 요 이석이 돌멩이거든. 얘가 이렇게 이제 미끄러진단 말이야.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돼? 요 선모가, 감각모가 이제 이게 감각모 세포가 선모예요, 선모. 자, 이 선모가 이 돌에 의해서 이렇게 휘겠죠. 아, 기울어졌구나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래서 우리가 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아, 내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되는 거지. 분리가 되면서. 그치? 그러니까 위치 감각이야. 기울기하고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위를 위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 뚝 떨어지면 뭔가 붕 뜨는, 그치? 느낌이 난단 말이야. 그럼 이석하고 이 손모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를 못 느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탁 하면 어떻게 돼? 관성에서 이석이 손모는 딱 부딪히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앞으로, 옆으로, 좌로, 우로 기울어졌을 때. 그래서 전정기관에서는 우리가 몸의 기울어짐, 그리고 위아래 위치 감각. 위치 감각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감각, 방구리관, 전정기관은 뭐다? 위치 감각. 모두 합해서 우리 몸의 평형 또는 균형 감각. 자, 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귀가 하는 역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분하면 돼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고, 몸의 기울기 또는 이제 위치 감각이 되고, 얘는 회전 감각, 합쳐서 평형 감각. 자, 그래서 방구리관, 전정기관. 자,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달팽이관이야. 달팽이 관이다. 이거 청각이고, 방구리관과 달팽이관 요 사이 공간이 전정기관이야. 확실하게 구분해도. 그래서 방구리관은, 자, 우리가 몸이 회전할 때, 또는 우리 코끼리 코 할 때 몸이 뱅글뱅글 도는 거. 아, 내가 돌고 있네. 그치? 도는 동안은 어떻게 되니? 요 손모가 꺾이잖아요. 그쵸? 림프액이 돌면서 꺾이니까 회전을 느껴요. 근데 멈춰도 계속 도는 듯한 느낌. 그거는 림프액의 관성 때문에 손모가 계속 꺾이거든. 그래서 어지럽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전정기가 몸의 기울어짐, 그래서 승강기를 탔을 때, 그치? 몸이 자, 움직이는 거. 위아래 감각. 바로, 자, 이 전정기관 안에는 이석이 있고, 자, 선모가 있고, 그래서 이석, 선모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선모를 툭툭 친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울어짐을 느낀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아볼 거는, 자, 잘 들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시각, 피부 감각, 청각, 미각, 후각은 얘가 대뇌예요. 우리 뇌에서 대뇌예요. 대뇌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거야. 야, 맛있다 판단하는 거 대뇌란 말이야. 아프네. 예쁘네. 잘생겼네. 그치? 대뇌, 왜 고개 또 왜 돌려? 그거를 또, 야. 자, 내 목소리 듣고 있잖아. 대뇌에서 판단하는 거야. 이 모든 피부 감각도 다 대뇌에서 판단하는 거야. 하지만 요 평형 감각은요, 대뇌가 아닙니다. 소뇌예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것은 소뇌예요, 소뇌. 대뇌가 아니라 소뇌에서 얘를 결정하는 거야. 소뇌에서 느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평균대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몸의 중심을 잡아. 그럼 이 중심을 잡았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움직여야지 판단하고 하지 않잖아.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 대뇌에서 판단이 아니라 소뇌에서 판단하는 거야. 소뇌에서. 그래서 전정기관이라든가 방구리관에서 보내는 자극을 통해서 소뇌가, 야, 몸을 이렇게 움직여.
움직여. 그럼 내 의지대로 막 움직이는 근육 있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 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여. 대표적인 게 뭐야? 심장. 야, 심장은 빨리 떠. 나대. 뭐, 지가 막 빨리 뛰나? 아니잖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뛰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불수의근이라고 그래. 자, 그냥 이거 그냥 알아두기만 해요. 그냥 듣기만 해. 이거 안 나와. 이건 그냥 고등 과정에서 나와. 알지? 그래서 불수의근, 수의근. 그러면 요 손에는 바로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불수의근의 운동과 관련이 된 거예요. 그 얘네들 뭐가 되냐면 수의근의 운동이죠. 막 이런 건데, 자, 이건데, 그냥 알아도, 그냥 알고만 있어. 이거 시험 안 나오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용어들이 나왔을 때, 아, 이런 거였구나. 아, 그때 과학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줬지. 기억하면 땡큐고.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청각, 귀와 관련된 것. 그래서 귀는 청각과 뭐가 있다? 평형감각. 자, 그러면 이 청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 이게 청각이잖아. 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자,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여기 잡아요. 하나가. 자, 청각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평형감각이죠. 방골인과 전정기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귀인두관. 자, 귀인두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얘가 어디냐면은 코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코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식도 있잖아. 입하고 이렇게 해서 비강하고 연결돼 있고요. 자, 여기가 귀인두관이에요. 귀인두관. 그럼 이 귀인두관은 뭐냐면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하는 거야. 압력 조절. 자, 압력 조절. 자, 뭐냐? 비행기 타잖아. 귀가 먹먹하지? 그치? 왜냐면 고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1기압보다 낮아지거든. 근데 우리 몸에서는 항상 압력은 1기압으로 유지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압력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 압력이 더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막을 밀어버리면서 자, 우리가 먹먹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 고막을 미니까 고막의 진동이 덜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소리가 갑자기 먹먹하게 들리면서 작게 들릴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요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코작 한번 하고 풀면은 이게 코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쿵 하고서 내보낸 순간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서 일로 나간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쿵 하고 내보냈잖아. 공기를 내보냈잖아. 그럼 우리 요 안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그러면 딱 쿵 하고 이제 코 막고 코를 풀어봐. 그러면 기가 팍 하고 이게 고막을 탁 눌러버려. 공기가. 그러면 갑자기 소리가 어떻게 돼? 확 커져 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귀인두관. 무슨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청각과 관련 없는 귀에 있는 자 구조는 방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 요 세 개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체크해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귀입니다.